이재명 정부 출범 17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시점으로 17일인데 마치 170일 이상 지난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 정권 교체를 실감하는 그런 순간과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권 교체를 실감한 장면이 있을까요? 아니, 방금 말씀하셨지만 17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한 100일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많은 변화와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17일밖에 안 됐나? 꽤 된 것 같은데 최소 한 달 이상은 된 것 같은데 느낌인데요. 물론 그렇죠. 달력을 보면 6월 4일 날 네. 대선이 있었으니까 6월 3일 날 대선이 있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여러 장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최근에 G7에 갔던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한민국 정상 외교가 12.3 불법 계엄 이후로 멈췄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윤석열 해외 순방 때마다 사고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구설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교 참사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외 순방하면 이걸 다 지원하는 보좌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갈 때마다 사고투성이었고요. 말사고, 나갈 때마다 김건희 사고. 그래서 지난 11월인가요?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해외 순방 때 김건희 안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해외 순방 때는 김건희가 동행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6개월 만에 대한민국 이제 K민주주의 살았다. 이거를 해외 전 세계에 보여줬고요. 첫 정상 외교가 됐습니다. 네. 물론 G7이었고 원래 트럼프 만나기로 했다가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트럼프가 먼저 가버린 바람에 일단 뭐 트럼프와는 정상회담이 없었지만 해외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특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비슷한 이미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정말 이 역경의 인물이고요. 특히 둘 다 노동자였고 소년공이었고 또 그런 얘기를 또 같이 나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뭐 지금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무역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많은 교류를 해야 될 국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G7을 보면서 야 이제 대한민국 달라졌다. 외국 나갈 때마다 사고 쳤던 윤석열의 모습이 확 떠오르면서 야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정상 궤도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 교체를 가장 실감하는 장면이 첫 번째 국무회의였습니다. 저는 진짜 예측을 못한 건데 윤석열 내란 정권의 국무위원들은 사실상 전 피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들도 지금 날짜만 지금 다를 뿐이지 구속 직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무부 장관만을 제외하고 모두 사표를 반려하고 그들을 그대로 국무위원석에 앉혀서 그들과 함께 첫 번째 국무회의 진행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보통의 내공과 자신감이 아니면 쉽게 하면 적 아니에요, 적들을 모두 앉혀놓고 거기에 뭐 비서실장이나 몇 명만 이렇게 수행한 채에 국무회의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예. 보통 내공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인수위 없이 바로 했지만 첫 국무회의는요. 본인이 인선한 내각 그러니까 장관들이 인사청문회 통과해서 과반이 됐을 때 이제 시작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고 바로 그냥 국무회의 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내란의 피의자로 조만간 내란 특검에 소환될 당사자인데 저도 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오만 가지 표정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뭐 이런 사람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예, 내란 정권에서 임명되었던 국무위원들 표정 보는 거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그 사람들 그 엄숙한 표정이 너무 기억에 남고 지금 1차, 2차, 3차 국무회의를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막 이 효능감이 느껴지는 것이 첫 번째는 그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그 3대 특검을 내란 국무위원들과 함께 그거를 공포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진숙을 포함해서 거의 전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럼 표결할까요? 라고 해서 오히려 그 전세를 역전시켜서 표결했었고, 이제 G7 다녀오셔서 바로 또 이제 쉼 없이 이제 3차 국무회의를 열었고, 3차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이제 추경을 했고, 추경을 통해서 이제 그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의 그 민생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3차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정도로 정권 교체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효능감을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장면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그 국무회의였다고 봐요. 이 30조 추경 결정하고 민생지원금 이게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30조가 추경 관련돼 가지고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이거 결정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더라고요. 저 정말 국민의힘 이해를 못하는 게요. 지금 날짜를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요. 김문수 후보가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쯤 됐나? 5월 며칠 날 우리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요. 30조 추경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국민의힘에서요. 30조 추경하겠다라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된 이 시점에서 왜 30조 추경 어제 국무회의 통과되니까 왜 반발합니까? 저는 이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심보가 다 있나? 이런 청개구리 심보가 다 있나? 참 진짜 그러니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정당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심지어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서 정치 망명을 마치고 귀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계속 국민의힘 정당 해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또 다음으로 이제 가장 인상적인 그 순간의 장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6월 4일 그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제 취임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300여 명 정도만 모시고, 그리고 그 이후 바로 공식 첫 번째 일정이 뭐였냐면 원내 대표들과 함께 국회 그 별채에서 함께 그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데 2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취임 선서하고 불과 1시간? 몇 분 만에 그 야당 대표들과 한 자리에서 오찬 회동을 하면서 그 초반부에는 이제 공개 발언하고 이후에 비공개로 야당 대표들의 의견을 모두 이렇게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김용태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물론 천하람도 있었고 그 개혁신당 그리고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와 함께 보조 맞추었었던 뭐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들도 함께 있었지만 국민의힘과 함께 그 자리에 손 잡았었고 그것이 이제 G7 다녀오자마자 그 국민의힘과 22일 날 그 대통령 그 한남동 그 별관에서 공관에서 정례 회동의 첫 출발을 연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간에 이 장면도 매우 정치적으로 저는 깜짝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앞서도 외국 나갈 때마다 완전 외교 참사가 벌어졌고 또 하나 뭐냐면 윤석열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회담이 없었어요. 회담이. 그래서 하도 말 나오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작년인가요? 이재명 대표를 그때 한번 보고 그 이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취임하는 날 원내 모든 정당을 같이 한 테이블에서 오찬을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대한민국 헌정사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처음입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또 이번에 22일 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 또 원내대표가 바뀌어서 여야 지금 회담을 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발빠르고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앞서도 이제 지금 여야 간의 협치를 위한 이런 노력도 그렇고, 하여튼 저는 그날 특히 취임했던 날 여러 가지 인상적인 일이 있었죠. 특히 취임 선서하고 맨 먼저 만난 게 사실은 우리 국회 청소 노동자분들, 방역과분들, 맞아. 지금 맞아. 야당 대표들 만나기 전에 취임 선서하고 맨 먼저 만난 분들이 참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우리 말씀 나눴을 때 우리 노회찬 의원님 또 우리 청소 노동자분들과 또 각별을 해서 그랬는데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러나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특히 우리 청소 노동자 만나고 네. 방옥가 계신 우리 국회 직원분들, 12.3 불법 이 계엄 내란 당시에 네. 이분들이 없었으면 안 됐어요. 또 사실은 네, 네. 이게 참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이제 그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제 TF를 지금 열어서 몇 차례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대통령은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국민 민생을 회복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질문하는데 여기에 참가한 그 부처장들이 답변을 못해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길들여져서 그런 수치와 데이터, 방향, 분석에 대한 회의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통령이 그 부처장에게 이렇게 요구한 게 다음 회의부터는 그 실무 담당자를 데리고 와라. 아마 부처장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본인이 답변하지 못하는 걸 회의에 왜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은 이재명 리더십은 이런 데서 빛이 나는구나 하는 걸 좀 제가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비상경제 TF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기사 좀 많이 났던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5년의 플랜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기획위원회가 5개 분과 해가지고 정부 부처 지금 업무 보고 받고 있는데요. 지금 업무 보고가 안 된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윤석열 집권 기간 동안 도대체 각 부처가 놀았습니까? 네. 네? 사보타주했어요? 폐업했어요? 아니,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특히 이게 완전히 정부 부처가 거의 제대로 굴러간 데가 없었던 거 아닌가. 네. 이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5년의 플랜을 짜는데 각 부처가 다시 어떻게 좀 재가동되는지 좀 봐야 될 텐데요. 대단히 심각했다. 나라의 그 모든 시스템을 거의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공직기강이라고는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말 한마디에 움직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외 첫 번째 행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의도 증권거래소를 전격 방문해서 증권거래소를 대통령이 가면 분명 뭐 소장이나 그런 간부급을 만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그 젊은 실무자들과 함께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거기서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장면도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거기서 어떤 한 남성 직원이 그 발언하면서 어제 너무 떨려서 대통령한테 어떤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그냥 형이다 생각하고 그냥 형벌 될까? 모르겠네. 그건 좀 삼촌 아닌가? 대통령이 너무 앞서 나가신 생각인 것 같고 형이다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질문하라. 그리고 본인은 그게 더 좋다. 그런 실무자들과 그 현장에 있는 발언들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 장면이 대통령이 정말로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 그래서 코스피 5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구나.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그날 메시지를 주었고요. 오늘 너무 놀랍게 이재명 정부 출범 17일 만에 코스피 3천이죠. 3천선을 오늘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3천 코스피를 찍었고요. 이게 굉장히 놀랍고 이례적인 게 지금 국제정세, 특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져서요. 지금 모든 게 다 유가서부터 다 지금 들썩들썩거리는데 와 이거 3천 넘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 국제정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코스피가.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뭐 5천 시대 얘기했는데 임기 내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그 발언 그리고 행보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3천선을 돌파할 정도로 지금 단 17일이 마치 170일 이상 된 것처럼 우리가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정권 교체를 실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G7에서 룰라 대통령과의 그런 그 감동적인 장면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스피 3천을 돌파한 것까지 이재명 정부 단 17일 만에 정권 교체를 실감하는 장면들을 몇 가지 좀 되짚어 보았고요.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들도 댓글로 나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다. 정권 교체를 실감한다라고 하는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방송 때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표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감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지난 17일 마치 170일이 된 것 같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확실하게 느낀 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이 분명하다. 실용주의, 실사구시 이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책 효능감을 느낀 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5년 내내 이 실용주의 실사구시 이 국정운영 철학이 변치 않고 쭉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5천 시대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쿠데타 이후에 여의도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그 추위를 견디면서 지켜냈었던 우리 민주주의가 이재명 정부 단 17일 만에 코스피 3천을 뚫고 G7에서 남아공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등에게 찬사를 받는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